와,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단기국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냥 금융뉴스 한 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미국이 차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려 1000억 달러 규모의 단기국채를 발행합니다. 전례 없는 수치죠. 그만큼 정부가 지금 돈이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행하는 건 4주 만기 T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짜리 빚이에요. 보통 이런 건 단기자금 공백 메우려고 응급 처방으로 쓰는 건데 세계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이렇게 한다? 이거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절박함의 표시 혹은 앞으로 닥칠 힘든 시기의 전조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일상에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요, 이건 지금 달러 붕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활 수준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채라는 건 언젠간 갚아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부채를 상환한다. 간단하지만 미국은 그럴 돈이 없습니다. 미국의 부채 비율과 재정적자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보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국방비보다 많은 1200조 원을 지출하고 있고 2035년에는 2400조 원으로 2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롤오버.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을 발행하는 겁니다. 즉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것밖에 답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결해 왔는데 문제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불어나는 재정적자 그리고 커져만 가는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니 결국 단기국채 발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쨌든 단기국채라도 많이 발행됐으니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부채는 항상 사줄 사람이 있다 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기축통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달러 무기화, 인플레이션 수출, 신뢰도 하락 등등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이 달러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달러 부채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이죠.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었는데 현재는 50%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국채를 안 사는 걸 넘어서 팔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마저도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미국은 절대 디폴트 안 해.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번 디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꼭 공식적으로 안 갚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실질적으로 빚을 갚는 방식이 있었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0억 원을 국가가 빌리고 10년 후에 똑같이 100억 원을 갚았지만 이때 화폐 가치를 10분의 1 토막으로 만든 상태였다면 액수로만 보면 돈을 갚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것을 실질적 디폴트 혹은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1929년 미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인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근본이자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 1온스를 20.67달러로 반드시 유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은행의 문을 닫아버렸고 금을 바꿔준다는 약속을 중단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은 금을 20.67달러에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달러 가치를 약 40% 하락시켰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하루 만에 막대한 장부상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퇴한 약속 파기라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기술적 디폴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대규모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 지출이 폭발했습니다. 이때도 미국은 근본이자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1온스 금은 35달러로 유지하고 있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갖고 있는 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달러를 발행하다 보니 떨어져가는 달러 가치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투자기관들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만 톤이 넘게 있었던 미국의 금보유량은 순식간에 8,000톤까지 줄어들게 되었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금퇴환을 중단하겠다고 기습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 가격은 1971년 35달러에서 1980년 850달러로 약 24배가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고 달러 가치는 무자비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해외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사실상 대외채무 불이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979년 미국 국채이자 지급 지연 사건을 포함해 지난 100년 동안 벌써 3번의 기술적 디폴트가 있었고 현재 4번째 기술적 디폴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금 같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공격하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차입 비용이 줄고 저금리로 기존 빚을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의 미국 부채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비용이 훨씬 비싸집니다. 그래서 장기채가 아니라 만기 한 달짜리 단기채를 찍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사주물은 한 달 뒤에 또 빚을 갚아야 하니 다시 빚을 내야 되고 이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재무장관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새로운 일상이 될 거라고 했죠. 이번에 발행하는 1,000억 달러 규모를 비교해 봅시다. 영국이 1년 동안 발행하는 채권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그걸 미국은 단 한 번에 4주물 발행으로 해치운 거죠. 이렇게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앞으로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이니 최대한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즉 장기채로 돈이 이동하면서 단기채 수요가 뚝 끊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2019년에서 2020년처럼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너무 줄어들면 시스템이 멈추고 금융시장이 경색됩니다. 그러면 연준은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양적 완화 혹은 헬리콥터 머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인플레이션, 더 큰 달러 가치 하락이 뒤따르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미국은 지금 비상수단을 일상적인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쓸 카드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장 변동성 그리고 민간 자금의 눈치에 따라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위험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부채는 계속 쌓이고 사줄 사람은 줄고 빌리는 비용은 오르고 이건 지속 불가능한 흐름입니다. 저는 이걸 종합해 볼 때 달러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향후 화폐 리셋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금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권력자들과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달러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이 심했다고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처럼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이 있다면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 위기 이후에도 살아남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화폐위기 속에서 가치를 지킬 자산을 확보할 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